상승세를 잘 타고 있던 비트코인이 26,000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는 바이낸스의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끈질긴 비트코인 공격에 계속해서 연타를 맞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시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So the CFTC is basically saying that Binance is allowing and encouraging its users to use things like VPNs to get outside of U.S. jurisdiction, and that Binance hasn't properly registered. They say that Binance's reliance on a maze of corporate entities to operate the Binance platform is deliberate. It is designed to obscure the ownership, control, and location of the Binance platform. It certainly doesn't answer to the U.S. regulators because Binance isn't located here. The U.S. operations makes up a very small portion of its business. 여기서 주요 쟁점은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것인데요. 모두들 아시듯 바이낸스는 계속된 미국 규제 당국과의 문제로 2019년 바이낸스 US를 출시해 독자적인 거래소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 VIP 고객들에게 VPN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계속해서 바이낸스 US가 아닌 기존의 바이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회 유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바이낸스 사내 메시지 혹은 메일로 소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경로에서든 CFTC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CFTC가 바이낸스와 그 대표 CZ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CZ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직원들에게 VPN을 사용해 업무 수행 위치를 속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거래소 고객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직원들도 특정 규제를 피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바이낸스가 KYC나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실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CFTC는 실제로 이러한 혐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부 채팅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들에게 VPN을 사용해 실제 위치를 숨겨 이러한 통제를 회피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낸스 플랫폼에 접속하고 거래하기 위해 고객이 VPN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바이낸스는 고객의 VPN 사용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권장해왔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CZ는 아주 짧게 숫자 4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핀해놓은 트윗을 말하는 것으로 그 트윗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줄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시간 투자, 두 번째는 규정 준수, 세 번째 제품 및 서비스, 네 번째 가짜뉴스 공격 무시. 앞으로 제가 4를 트윗할 때 이 포스팅을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이낸스 CZ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CFTC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첫 번째, 바이낸스의 미국 내 사업 금지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금전적 처벌,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 추가적인 CFTC 규정 위반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 등을 통해 바이낸스 US도 문을 닫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이낸스가 고의적으로 법 준수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CFTC가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겠습니다. CFTC가 고소장의 증거로 제시한 메일과 채팅 내용은 내부 고발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가상자산의 공공의적인 SEC와 CFTC 중 상대적으로 CFTC가 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CFTC보다 SEC를 조심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낸스 소송건으로 CFTC가 한 건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과 더불어 그들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은 상품 거래이며 CFTC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CFTC는 이번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이라 부르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SEC와는 다른 의견이기에 일종의 SEC의 싸움을 거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EC에 보내는 메시지로 본다면 앞으로 이 두 기관들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소송이 벌금형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도 수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소송건은 바이낸스를 나락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사건 이후 월가에서는 바이낸스가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의 자금 유출로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혼란스러운 며칠 동안 거대 암호화폐 기업인 바이낸스가 수수료 인상 및 소프트웨어 문제를 겪으며 규제 당국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뱅크런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트윗한 것처럼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늘상 있었던 일, 즉 매일 수십억 달러의 가상자산에 대한 출입금 처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월가에서는 마치 트레이더들이 바이낸스에서 수십억 달러를 인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바이낸스 죽이기,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규제 당국의 적을 만들지 않고는 거래량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없겠죠. 바이낸스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고 전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전통적인 시스템 규제 당국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이낸스가 기존의 CFTC가 부과하던 벌금보다 더 과중한 벌금을 부과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이낸스는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다들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CG나 다른 고유 관계자들이 철컹철컹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들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도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 CG는 바이낸스 US 출시 이후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최악의 결론은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낸스는 이미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규제 기관에 준수하는 바이낸스 US라는 별도의 회사가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 출시 초기에는 미국 투자자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 바이낸스 US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거래소 글로벌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BUSD의 가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코인베이스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이낸스의 비즈니스 대부분이 전 세계에 걸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낸스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각종 거래소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소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인지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현재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이를 막지 못하는 혹은 계속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정부와 도건의 체포 소식 그리고 바이낸스 소송건까지 계속해서 조용할 날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조용히 지난 일주일간 비트코인 6,455개를 추가 매입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점차적인 상승세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